여러분들은 골프 좀 치시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시나요? 60타면 나라를 먹여 살리고 70타는요 가정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럼 80타는요 골프장을 먹여 살리죠. 한때는 제가 많은 골프장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럼 90타는요 친구들을 먹여 살리죠. 그럼 100돌이는요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안녕하세요, 옷장 캠프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북해도를 여행하신다는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북해도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문제로 일본의 관광 비자를 받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겠지요. 일단 한국에서 일본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캠핑카를 가지고 일본에 갈 때 어떤 수속을 해 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슈에서 시코쿠와 큐슈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로 홋카이도에 가려고 하면 페리 승선은 필수가 됩니다. 페리로 바다를 건너면 운임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단점 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특별함이야말로 홋카이도가 캠핑카를 타는 동경의 땅이라는 스테이터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핑카로 홋카이도를 여행하려면 어떻게 페리를 잘 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홋카이도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 같은 초보 아저씨 유튜버는 힘이 불끈 나는 거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슈에서 홋카이도의 페리 항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하라에서 도마코마이까지는 상선 미쓰리 페리를 이용하시고 나고야에서 센다이 도마코마이까지는 태평양 페리, 수르가에서 니가타 아키타 도마코마이까지는 신일본해 페리, 니가타 오타루까지는 신니혼가이 페리, 마이주르에서 오타루까지는 신일본해 페리, 하치노해에서 도마코마이까지는 실버 페리, 아오모리에서 하코다테까지는 스가르 해협 페리, 오마에서 하코다테까지는 스가르 해협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해도에 갈 수 있는 페리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일본에 도착을 해서 어떤 페리를 타면 좋은지 막막해 보이지만 페리 터미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만 결정하면 항로를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부 간사이 이남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사람은 교토의 마이즈르항, 후이현에서 스루이 항구의 니가타나 나고야의 출발의 페리를 타시면 됩니다. 동경 등의 수도권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사람은 오하라이 출발의 페리, 도호쿠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사람은 센다이, 하치노해, 아오모리, 오마행의 페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임이나 승선시간, 운항시간, 선내 설비 등 페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마코마해항, 하코다테항, 오타루항과 항로에 따라 도착하는 페리 터미널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돌아보고 싶은지에 따른 여정에 따라서도 최적의 항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페리를 선택하는지는 여행의 스타일과 일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체력적으로 편안한 루트로 홋카이도에 건너가고 싶다면 왕복 모두 일본에 도착한 항구에 가까운 터미널의 페리를 승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홋카이도 이외의 각지를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면 먼 곳의 페리 터미널까지 캠핑카로 여행하면서 홋카이도까지의 여정을 포함해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견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라면 승선 시간이 짧고 애완동물의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스가르 해협 페리를 추천합니다. 아오모리에서 하코다테는 편도 3시간 40분, 오마 하코다테라면 승선 시간이 단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애견 동반 캠핑카 유저는 물론 배멀미가 심한 사람에게도 최적의 항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 승선에 맞춰 혼슈 최북단의 오마에서 명물 참치를 맛보거나 시모키타 반도의 관광을 통합하면 여행은 더욱 충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승선할 페리의 선택은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왕복으로 어느 페리를 타는지는 캠핑카로 가는 홋카이도의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스타일과 요구에 맞는 항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페리의 운임은 승선하는 인원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자동차로 승선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차량 운임이 플러스 됩니다. 대부분의 페리 회사가 1년을 3, 4 기간으로 나누고 다른 운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선하는 시기에 따라 페리에 드는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골든 위크, 8월, 9월에 여름방학, 연말연시 등의 관광 시즌에는 운임이 높아지고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개념인 일본의 오봉, 즉 8월 15일이 끼어 있는 주의 기간에는 가장 운임이 비싸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장 싼 기간과 가장 높은 기간에서는 총 운임이 2배 가까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임이 싼 오프 시즌에 승선하는 것은 페리 요금을 싸게 해주는 최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이용해 홋카이도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 골든위크, 명절, 연말연시 등 장기 휴가를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운임을 싸게 하고 싶다면 각 페리 회사의 운임을 비교해 가장 유익한 항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페리 운임으로 비교하지 말고 도착한 항구에서 페리 터미널까지의 고속도로의 요금이나 가솔린비를 플러스한 합계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의 가솔린은 한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지만 고속도로 비용은 아주 비쌉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와 함께 바다를 건너다 라는 특별함은 캠핑카로 가는 홋카이도 여행의 큰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라면 한국에서 3시간 정도로 가는 길을 한국에서 배로 일본에 도착한 후에 또 일본에서 배로 오랜 기간 느긋하게 이동하는 것,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아주 귀중하고 호화스러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복 페리에서는 배가 항구를 나온 시점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을 떼어내고 돌아오는 페리에서는 홋카이도의 여운을 맛보면서 조금씩 현실 세계로 마음을 바꾸는 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장거리 페리는 배가 크고 선내 설비도 충실한 것이 매력입니다. 큰 목욕탕이나 레스토랑, 게임 코너가 완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배에 따라서 노래방, 극장, 자구지 등이 완비되어 있는 배도 있고 선내에서 빙고 게임이나 클래식 음악의 라이브와 같은 이벤트가 개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페리로 이동하는 시간도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아한 크루즈 여행을 마음껏 만끽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북해도에 도착을 해서 북해도 여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적극적인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좋은 컨텐츠의 아이디어도 됩니다. 저는 비록 일본에서 캠핑카를 타고 있지만 옷장 캠프를 통해서 같은 캠퍼로서 아니면 예비 캠퍼로서 많은 소통과 공감의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